죽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인생의 빚 7가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무거운 빚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끝에서 통장 잔고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리하지 못한 마음의 빚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 미안하다는 사과를 삼킨 채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오래 미뤄둔 삶. 이 영상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씩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인생의 빚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부 말하지 못한 감사의 빚. 사람은 인생을 돌아볼수록 고마웠던 순간보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순간이 더 또렷하게 떠오른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여겼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거라 생각했으며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 언젠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흔하게 남는 빚, 말하지 못한 감사의 빚은 대단한 사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순간에서 생깁니다. 매일같이 밥을 차려주던 어머니,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던 아버지, 힘든 시절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준 배우자, 결정적인 순간 손을 내밀어준 친구. 그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기에 고마움을 표현할 기회는 자꾸 뒤로 밀려났습니다. 다 알겠지. 지금은 쑥스럽다. 나중에 더 잘하면 되지. 이 말들이 쌓여 감사의 빚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마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는 늘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으면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감사는 자기 위안이 될 뿐 상대의 인생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반면 짧은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인생 한 페이지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문장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사는 후회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그 말을 전할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돈을 잃은 것보다 기회를 잃은 것을 더 아파하십니다. 그땐 왜 그 말을 못했을까요? 조금만 용기 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한 감사는 가장 오래 남는 인생의 빚이 됩니다. 감사의 빚은 지금도 갚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빚은 다행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조용한 방문.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문장일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연락드렸습니다. 가 아니라 문득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말은 반드시 마음에 닿습니다. 2부. 미뤄둔 사과에 빚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남긴 평생의 무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꺼내지 못한 말 하나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말이 감사였든 용서였든 혹은 사과였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점점 인생의 빚이 되어 가슴 한켠에 쌓이게 됩니다. 이 빚은 통장에도 계약서에도 적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사람을 붙잡는 가장 무거운 빚이기도 합니다. 그땐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노년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고백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풀릴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못한 채 헤어진 사람, 연락 한 번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가족,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영영 닿을 수 없게 된 이름들. 그 순간 사과하지 못한 말은 후회가 아니라 빚이 됩니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여기십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잃는다고 느끼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 보게 되는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묶고 있던 매듭을 풀기 위한 행위입니다. 상대가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말했는가입니다. 말하지 못한 사과는 평생 마음속에서 이자를 붙이며 남습니다. 상대는 잊었는데 나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 상대는 이미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과하지 못한 사람만 그 시간에 묶여있는 경우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떠오르는 얼굴, 아무 일도 없던 날 갑자기 가슴을 치는 기억,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을까라는 반복되는 질문. 이것이 바로 미정산된 감정의 빚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늦은 사과는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과의 목적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혹은 혼자 조용히 적어 내려가는 사과의 기록.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뤄둔 마음을 지금 꺼내는 용기입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묶여있던 감정의 빚은 비로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죽기 전 가장 많이 남는 후회 중 하나. 임종을 앞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성취보다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말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그 사과는 언젠가 할 수 없는 빚이 됩니다. 3부.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빚. 당연하다고 여긴 순간들이 남긴 가장 큰 후회.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사실은 고맙다는 말을 더 아껴두고 살아갑니다. 마치 고마움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될 것처럼, 마치 마음속에만 담아두어도 상대가 알아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말은 의외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빚지는 감정, 감사. 감사는 이상하게도 가까운 사람에게 갈수록 말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평생 곁을 지켜준 친구에게, 묵묵히 희생해준 형제자매에게.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 괜히 쑥스러워서라는 이유, 나중에 한 번에 말하지 뭐라는 미움. 그렇게 미뤄진 감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갚지 못한 빚이 됩니다. 그땐 그게 그렇게 큰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밥상이 늘 거기 있어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묵묵히 일만 하던 모습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친구가 늘 먼저 연락해주던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문제는 깨달았을 때는 이미 고맙다고 말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의 빚이 됩니다. 사과는 늦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사람이 살아있고 그 상황이 남아있을 때만 온전히 전달됩니다. 병상에 누운 뒤의 감사, 장례식장에서의 감사, 사진 앞에서의 감사. 이것들은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어도 빚을 완전히 갚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거운 인생의 빚이 됩니다. 나는 해준 게 없는데요? 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조금만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 당연한 역할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포기와 선택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 대신 참고, 나 대신 포기하고, 나 대신 버티고, 나 대신 조용히 물러나 준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말 한마디 없이 흘려보내기엔 너무 큰 희생이었음을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말하는 순간 관계의 빚이 풀립니다. 감사는 상대를 위한 말 같지만 실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말입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관계를 다시 바꾸기보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지급 감정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상대 역시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빚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감사의 방식,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 오래 묵혀둔 문자 한 줄,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손편지 한 장, 혹은 조용히 만나 차 한 잔 건네며 전하는 말. 중요한 것은 완벽한 표현이 아니라 지금 꺼내는 용기입니다. 감사는 준비가 끝났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떠오른 그 순간 해야 하는 말입니다. 4부. 가족에게 남긴 상처의 빚. 가장 가깝기에 가장 깊게 남은 말들. 가족에게는 유독 말이 거칠어집니다. 남에게는 삼킬 말을, 가족에게는 쉽게 내뱉고 남에게는 참을 감정을, 가족에게는 당연히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족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아있는 장면들은 가족에게 던졌던 그 한마디, 그 표정, 그 침묵입니다. 상처는 큰 사건보다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간의 상처는 폭풍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못하냐? 너 때문에 힘들다.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선 뒷모습. 이런 말과 태도들은 그 순간에는 흘러가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의 말은 칼보다 오래 갑니다. 그땐 너무 바빠서 몰랐습니다라는 말. 노년에 접어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야 할 이유는 많았지만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더 많았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일이 급했고 살아내는 것이 전부였고 버티는 것 자체가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에는 부모의 사정이 아닌 부모의 말투와 표정만 남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과가 빚이 됩니다. 가족에게는 사과를 미루게 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사과냐? 그땐 다 그럴 수 있었지. 서로 힘들었잖아. 그러나 사과하지 않은 말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과의 무게만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과하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거나 받아줄 마음이 닫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남긴 상처는 세대를 건너갑니다. 한 세대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다음 세대의 말투가 됩니다. 부모에게서 들었던 말이 자식에게 그대로 반복되고 상처받은 방식이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남긴 상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분위기와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에게 진 상처의 빚이 더 무겁고 깊은 이유입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살아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과는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였다. 특히 가족에게 하는 사과는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마음을 덜어내는 행위입니다. 상대의 반응이 어떻든 사과는 먼저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리. 모든 상처를 한 번에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가능합니다. 그땐 내가 너무 거칠었습니다. 당신 마음을 몰라서 미안했습니다. 상처 줬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변명 없이 설명 없이 짧게 전하는 이 말은 관계를 완전히 바꾸지 못하더라도 미지급 상태였던 감정을 정리해줍니다. 5부. 나 자신에게 진 비평생 참아온 마음에 대한 가장 늦은 고백. 사람은 남에게는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큰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빚은 돈도 아니고 약속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마음을 외면한 시간들입니다. 조금만 더 참자가 평생이 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가족이 먼저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이 말들은 하루 이틀을 넘기기 위한 말이었지만 어느새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했고 그만두고 싶을 때 버티기만 했으며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 결과 가장 오래 방치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무시한 데 가는 몸이 먼저 치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많은 고통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불안, 설명되지 않는 분노, 만성 피로,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 이것들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둔 마음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말을 못하면 몸이 대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오래 방치했구나. 나도 사실은 아프고 싶었다는 고백. 요양병원이나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한 번만 제대로 들어줬으면 좋았어요. 평생 남을 책임지느라 자기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자기 욕망은 철없다고 눌러왔던 사람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한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에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가보고 싶었던 곳, 되고 싶었던 모습, 그 모든 포기는
남을 위한 희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는 빚으로 남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는 일. 이 빚을 갚는 첫걸음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당신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만 믿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 사과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 나 자신에게 진 빚은 거창하게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10분, 혼자 있는 시간 허락하기. 하기 싫은 일 하나 줄이기. 마음에 없는 괜찮다라는 말 멈추기. 작은 기쁨 하나를 죄책감 없이 즐기기. 이 작은 선택들은 이제부터는 당신 편이 되겠다는 늦었지만 중요한 선언입니다. 6부. 떠난 사람에게 남긴 말의 빚 이미 사라진 순간에 대한 미련. 인생은 한 번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언제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며 말하고 싶은 순간이 오기를 무한히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빚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떠난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위한 후회. 많은 분들이 인생 후반부에 돌아보며 고백하십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을 그때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나는 아직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별것 아닌 일처럼 생각했지만 떠난 후에야 깨닫습니다. 말 한마디, 안부 한 통, 감사와 사랑의 표현, 모두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묶여버린 빚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사랑과 감사. 떠난 사람에게 남겨진 말은 주로 사랑과 감사였습니다. 부모에게 전하지 못한 마지막 사랑합니다.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고마웠습니다. 스승에게 전하지 못한 존경과 감사. 이 말들은 그때 할 수 있었지만 미루고 두려워하고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대가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남긴 가장 큰 교훈. 죽음은 가장 잔혹하지만 가장 솔직한 교훈을 남깁니다. 모든 후회는 말하지 못한 말에서 시작된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남은 사람에게만 그 공허한 마음이 남는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순간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남긴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떠난 사람들. 노년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떠나고 나서야 고마웠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스승에게 마지막 감사의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말하지 못한 감정은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아 잊히지 않는 빚이 됩니다. 떠난 사람에게 남은 말, 지금도 할 수 있는 방법. 떠난 사람에게 직접 전할 수 없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편지로 남기기. 직접 전달은 불가능해도 글로 적어 마음을 표현합니다. 일기나 기록으로 남기기. 마음속 이야기를 적어두면 자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신 전하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며 감정을 순환시킵니다. 의식화하기. 사진 앞에서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감사와 사랑을 보내는 의식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떠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미련과 빚을 줄이는 마지막 방법. 가장 큰 후회는 그 사람이 이미 떠난 순간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과 감사는 누구에게도 돌려받을 수 없지만 남은 사람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다면 그 빚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7부. 정리하지 못한 관계의 빚. 인생 마지막에 마주하는 미완의 인연. 인생을 살다 보면 끝내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남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 멀어진 친구, 오해로 멀어진 가족, 짧지만 깊은 상처를 남긴 연인. 그 관계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만드는 숨은 빚이 됩니다. 언젠가 다시 연락해야지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냥 서로 바빠서 마음이 식어서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로의 시간이 흘러 어느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용기를 내지 못한 내가 가장 아쉽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남긴 흔적. 정리하지 못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남습니다. 마음속 묵직한 공백. 말하지 못한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쌓입니다. 자신에게 남는 반복되는 후회. 왜 그때 연락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끝없이 떠오릅니다.
다른 관계에도 미치는 영향. 과거 미련이 현재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즉,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단순한 한 인연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전체의 마음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리의 시작, 작은 행동 하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 빚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가능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기. 사과가 필요한 곳에는 사과하기. 원망과 분노는 혼자만의 글이나 의식으로 내려놓기. 작은 한 걸음이 평생 이어질 수 있었던 후회와 빚을 조금씩 풀어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인생의 빚을 내려놓는 마지막 과정.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동안 남겨둔 모든 관계를 완벽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정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 가족과 친구에게 남긴 오해, 자기 자신에게 지고 있는 빚.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마지막 순간의 마음가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종 에필로그 마음이 가벼운 사람의 공통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빚을 정리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가볍다. 그 사람들은 돈, 명예, 물건보다 먼저 마음속의 빚을 돌보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사과, 감사, 용서, 미련.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스며 있습니다. 후회와 미련 대신 조용하지만 깊은 안도와 감사가 자리 잡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빚을 정리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가벼워지는 일입니다. 인생은 빚을 다 갚고 떠나는 사람이 가장 평온한 얼굴을 합니다.